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연막 작전이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명실상부 주도주에 등극한 분위기예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곧 좀 징후가 나올 법했지만 빅테크 중심으로 증시를 떠받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S&P 500 지수는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장중 4,3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강세장 진입을 알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금주도 0.39%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무려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었어요. 이러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긴 약세장이 끝났다, 이제 강세장이 돌입했다라고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지수가 작년 10월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시장은 통상적으로요, 주요 지수가 전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하면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다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약세장은요, 1940년대 이후 가장 긴 약세장이었다라고 해요. 아무튼 증시 분위기가 지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차주 관심 이슈로는 역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5%대 초반에 현재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72.4%로 높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에 강세를 보인 것은 빅테크와 같은 단지 소수 종목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장이 아니라 완전한 강세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 중소형 주까지 계속해서 같이 올라줘야지 그게 진정한 강세장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초입에는요, 기술주가 먼저 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대형주가 먼저 오르기 마련입니다. 형님들이 먼저 올라가야지 아우들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가도 70불대 초반에서 계속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3.7% 정도로서 최근 10년 사이에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4%대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차기 주도주를 찾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테슬라가 되겠죠. 4% 이상 오르면서 왠지 차기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13,200선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 일봉들을 보면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이 윗꼬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51선이나 200일선이나 주가가 장기 이평선과 괴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S&P 500 지수가 10월달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르면서 4,300선을 장중에 찍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S&P 500 차트를 보면 현재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에 들어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장세 때도요, 2020년 3월에 S&P 500이 2191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2020년 7월 초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51선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의 1년 가까이 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골든 크로스가 2023년 1월 달에 이미 출현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년 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주황색 선이 잘 오르는 모습인데요. 다만 실제 주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캔들들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조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런 조정이 올 때마다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전도 유망한 주식 수를 늘려가는 그런 슬기로운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조정 기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FOMC의 금리 발표와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앞으로 조정이 올지 아니면 지속 상승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미국 CPI 지수는 전월 지수였던 4.9%보다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고요.
금리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증시에 크게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향후 뭐 한두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뭐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재료 소멸 이슈로서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다음 주에 있을 FOMC 금리 동결 전망은 71.2%로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높은 상황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 역시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스킵하겠다, 생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컨센서스는 6월은 한번 쉬어가고요. 다만 7월 달과 9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자,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긴축이 아니라 이제 완화 모드로 돌입하는 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만 꾹 참고 잘 견디면요, 내년부터는 좀 더 호전된 증시 환경을 우리가 맞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간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그간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는 1.42%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AMD는 5.99% 올랐어요. 엔비디아나 AMD나 GPU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간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반면에 다른 AI 주식들이 엔비디아만큼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뒤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주 동안 테슬라는 좋은 호재들이 많았어요. 자, 저번 주에는 모델 3 전 모델이 7,500불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EV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 주에는 포드랑 GM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14%나 오르면서 이제 주도주 모드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엔비디아가 급상승하고 난 다음에는 테슬라가 충분히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죠. 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영화 관상에 이정재 씨가 등장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주도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4.06% 오르면서 244.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250불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252불까지도 올라왔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중장기 흐름에서 최대 지금 고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넣어둔 이 주황색 선은요, 테슬라의 571선이 되겠는데, 테슬라가 작년에 이렇게 주구장창 빠질 때도요,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571선을 딛고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장기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이 571선에 맞닿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 선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가격에 많이 진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서면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0불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주가의 최대 고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뭐 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오른 만큼 또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제 테슬라의 지지 라인은 뭐 200불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200불에서 250불 사이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년도에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계속해서 강화되는 펀더멘털의 호재들을 보면서 잘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의 포텐셜은 역시 AI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11.4 버전부터는 정말 혁신적인 버전이고 버전 10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벌써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11.4.3이 이제 나왔는데 직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요, 이틀 이내에 일반 고객에게도 배포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버전 11.4가 나왔던 게요, 2023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윗을 날렸었어요. 자, 버전 11.4는 10이라고 불릴 수 있겠다. 정말 주요한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완벽한 비보 좌회전을 실현을 했었죠. 버전 11.4부터는 진정한 싱글 스택 AI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벌써 세 번째 버전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11.4.3에 대해서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판매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이 게더링 할 수 있으니까 AI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이미 인간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게 FSD 베타인데 이 안전을 뛰어넘어서 슈퍼 스무스, 자, 훨씬 더 뭐 인간처럼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하다면요, 프리 먼스 트라이얼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공짜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북미에 40만 대에 달하는 FSD 베타 테스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100만 명이 넘게 테스터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I 개선 속도도 빨라지고요.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던 북미 사용자 뭐 60만에서 1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FSD 베타를 체험해보고 채택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너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테슬라 수익률도 올라가고 AI 기술 발전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북미가 아닌 다른 국가에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도 테슬라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요인은 바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와 GM의 도원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3개 회사의 도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포드에 의해서 GM마저 테슬라의 NACS 방식이죠.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충전 포트 충전 방식이었는데, 자, 이것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포드와 GM이.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미국 EV 시장 1분기 상황을 보면요, 테슬라가 한 62.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GM이 7.9%, 포드가 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회사를 합하면 90%죠. 나머지 지분을 폭스바겐과 현대기아가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비중을 보면은 이미 이 3개 회사의 동원결의로 인해서 미국의 90% 영역은 테슬라의 방식으로 통일이 된 상황이에요. 나머지 한 11.8%가 남아 있는데, 삼국지 같은 땅 따먹기 게임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미 뭐 멀티 지역을 뭐 90%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10%, 그러니까 9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0%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멀티 지역을 차지하기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을 했죠.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입니다. 자, 이러면은 충전 포트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차량처럼 포드와 GM 차량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관리 체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배터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테슬라로부터 채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두 회사가. 자, 그렇게 되면은 써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고, 테슬라만이 유일한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짐 팔리 CEO도 얘기를 했죠. 자기네들은 뭐 150개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여러 벤더로부터 가지고 오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ECU라고 하죠. 바로 각 부품마다 있는 뭐 차량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OTA 체제를 구축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짐 팔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테슬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손쉽게 저비용으로 배터리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수직 통합 체계, OTA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자동차의 OS까지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FSD도 안 가져올 수가 없겠죠. 자, FSD의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모빌아이마저 최근에 인텔이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겠네. 인텔이 모빌아이의 지분도 팔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율주행을 완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드랑 GM 역시 각자의 자율주행 방식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 포드의 CEO인 짐 팔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수직 통합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채택을 하다 보면 FSD마저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FSD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테슬라의 하드웨어마저 똑같이 모방을 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려면은 테슬라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과 하드웨어마저 테슬라로부터 채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류에게 PC,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뭐 IBM으로부터 개발이 되었죠. 그 회사가 개발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OS 시장을 장악하면서 PC 시장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에 맞춰서 하드웨어 기업들이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쪽은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높죠.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한 3위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양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애플은 기술 공유를 안 하는 독점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하드웨어는 외주를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구글은 삼성, 화웨이, 샤오미 이런 회사들에게 핸드폰을 만들게 하고 플랫폼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과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드웨어까지 만들고 있죠. 자,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는 애플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다른 점은요. 자, 이렇게 경쟁사랑 협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애플보다도 훨씬 더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류애가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인류와 지구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EV 관련된 특허들도 다 개방을 하고 공유를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훨씬 더 포용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더 큰 포텐셜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GM과 포드가 테슬라 진영에 들어감으로써 EV 큰형님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애플보다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목표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최근 기관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목표가가 192불 수준이었는데 벌써 거의 250불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은 목표가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대표적인 불 세력 중에 한 명인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의 탑 애널리스트죠. 테크 애널리스트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215불에서 300불로 올렸고 투자 등급도 아웃퍼폼으로 올렸어요. 아이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경쟁사에 개방함으로써 서비스 수익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30억 달러의 추가 수익 기회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300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내년에는 테슬라가 한 300불 위에는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고요. 자, 최근에 빵빵 터지고 있는 테슬라 호재들을 보면 정말 이 두 사람의 연막 작전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자였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바이든은 계속해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이 이런 멘트를 날릴 때마다 일론 머스크는 아쉬움을 토로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다 연막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바이든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죠. GM이 최고다. GM이 전기차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말이 봐라. GM의 CEO죠. 바로 당신이다. 바로 당신이 전기차의 리더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라는 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EV 관련된 미팅이 있을 때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배제를 하고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CEO를 불리기도 했죠.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던 바이든입니다. 그리고 IRA 최초 법안이 나왔을 때요. 테슬라를 차별했었어요. 특히 가장 크리티컬한 모델이 바로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글로벌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한 모델이죠. 이 모델을 EV 크레딧에서도 제외를 했습니다. 이 모델은 SUV가 아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해버렸었죠. 자,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포드랑 GM이 테슬라랑 연합을 하기로 했어요. 도원결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큰 그림이 회사들 간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저는 미국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EV 시장에서 너무나도 중국이 치고 오르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이내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EV 시장에서 BYD라든지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너무나도 잘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세계 판때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와 바이든이 만들어낸 하나의 연막 작전이 최근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초반부터 테슬라를 너무나도 치켜 세워주면요, 테슬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기가상하이와 같은 테슬라의 공장은요, 옛날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 목마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적 심장부에 심어둔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죠. 아무튼 최근의 모습을 보면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리스크는 정말 이제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친공화당 성향으로 유명하죠.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센티스를 옹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민주당 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테슬라는 정치권의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테슬라 뉴스를 전달드리자면요. 테슬라 앱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에 있어요. 자, 바로 셀프 파크 스탠바이 모드라는 것인데, 자, 테슬라 소유주가 목적지 앞에 도착을 하면 그냥 차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주차할 지역을 찾는다라고 해요. 정말로 편한 기능이 되겠죠. 발레 파킹을 대신 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일을 마치고 차가 필요하면요. 출구로 나오자마자 테슬라 앱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서먼 기능이죠. 바로 소환 기능을 크게 되면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차를 알아서 가지고 온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런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잘 발전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250불대까지 올라왔지만 작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면은 또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9월 말에도 한 270불대에서 매도 급소가 나오면서 101불까지 하락을 했던 테슬라였어요. 자, 저희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에서는 이런 급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 급소 알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급상승이 오기 전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매수 급소 알람도 드리고 있어요. 자,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능합니다. 자, 월 8,990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시면요. 테슬라 중장기 투자를 위한 강력한 마인드 케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VIP 클럽에서는 160불대, 173불대에 대대적인 매수를 단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250불대가 가까워지면서 40%가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요. 계속해서 큰 행복감 맞이하고 계십니다. 많은 아트라운TV 구독자 분들께서도 한번 멤버십 가입해 보셔가지고 본인의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